아무데나 오줌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노상방뇨는 물론이고 친구 방의 침대 매트리스, 친구 방의 벽, 선배의 신발 등에 오줌을 쌌습니다. 그 외에도 이것저것 사과할 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시절 1월 1일 자정에 타종 소리를 들으며 빌었던 소원이 한 가지가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어른이 되어서 술을 안 마시게 해주세요였습니다. 연말 연시에 매번 우리 가족은 말 그대로 엉망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술을 마시고 집에서 가족들에게 한 폭력들 때문에 저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매우 자상하시고 같이 여행도 많이 데려가 주시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늦게 올 때면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와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 날이면 무언가를 때려 부시거나 어머니, 누나 또는 저에게 주먹을 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점점 잦아졌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집으로 전화가 와서 저녁밥을 밖에서 먹는다고 하기만 해도 저는 불안해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술이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것과는 상반되게 처음 술을 접할 때 왜 그리 주저없이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동네 형과 함께 처음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맥주를 조금 마셨는데 살짝 취기가 올랐는지 기분이 좋아졌고 부모님께 들킬까봐 목욕탕에 갔다가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목욕탕으로 향하면서 저는 술이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인데 아버지는 도대체 왜 술을 마시고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저는 술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소주를 처음 마셨습니다. 저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입에 털어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고등학교 때 몇 번의 음주가 더 있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상 마셨다 하면 필름이 끊길 만큼 마셨고 슬슬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 신입생 시절 술에 취해 친구들 앞에서 서럽게 울었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고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쳐지는 듯 싶었지만 머지않아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데나 오줌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노상방뇨는 물론이고 친구 방의 침대 매트리스, 친구 방의 벽, 선배의 신발 등에 오줌을 쌌습니다. 그 외에도 이것저것 사과할 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들은 몇 달에 한 번씩 나온 것들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멀쩡한 척, 문제없는 척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누워 자기, 지하철 화장실 안에서 자기, 수차례 지갑 분실, 가방과 옷 분실 등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멀쩡한 척 그냥 비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알코올 중독은 점점 진행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슬슬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과 동기들과 후배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후배 한 명에게 매우 크게 소리치고 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과 후배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동아리에 게스트로 온 중국인 유학생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고 욕을 했습니다.
말리는 사람들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그러다가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맞은 후에 길바닥에 얼굴을 대고 누워서 또 소리 지르고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동아리 사람들이 모두 모인 술자리에서 동기와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안 맞는다 이유 하나로 폭력을 가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에 동아리 사람들도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기는 그날 이후로 학교에 안 나오더니 휴학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저는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혼자 마시는 것이 차라리 편했던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는 반드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좁은 관계를 만들고 혼자 마시다 보니 제가 술을 마시고 해를 끼친 것은 저와 가장 가까운 여자친구였습니다. 어느 날은 지하철역 안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에게 화를 내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싫었던 술 취한 아버지와 저는 완전히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진행이 더 빠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던 한 선배가 저에게 너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 조심해라. 라고 충고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선배를 원망하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의 일을 계기로 나는 정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잠시나마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술을 끊어야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겨우 일주일이 지나고 소주를 안 마시고 맥주만 마시면 되겠지. 어떻게 사람이 술을 안 마시고 사냐 하는 생각과 함께 아주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 몇 년간 저는 계속해서 멀쩡한 척 살기 위해 안간 힘을 썼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다 자신이 혐오스러워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과의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져 고향 집에는 한동안 가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들은 겨우겨우 붙잡은 상태로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주위 사람들과 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생활이 이어지던 중 어느 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응급실에서 눈을 뜬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응급실에서 일어난 날에는 기억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것 외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억나는 짧은 순간이 몇 가지 있는데 길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소리를 지른 것, 119 구급대원이 저를 차에 싣고 응급실로 가면서 한심해하며 한숨을 쉬고 혀를 찼던 것, 눈 동공 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제 눈에 후레쉬를 비춘 것, 살점이 떨어져 나간 저의 인중을 봉합하기 위해 바늘 찌르는 것 정도입니다. 누가 저를 때렸는지 궁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로 인해 저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단주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술잔을 놓은 지 이제 5년 반이 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에게는 좋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좋은 후원자 선생님과 좋은 멤버분들을 만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 단주칩을 받고 100일 작전 성공과 같은 단주 성취들이 이어졌습니다. 12단계를 성실히 해냈으며
지금도 꾸준히 그것을 실천하려 하고 있습니다. 9단계 보상 후에 오는 기쁨과 자유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기억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주 전에 비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유급을 겨우겨우 피하며 학교를 다니던 저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상을 받으며 학교를 졸업했고, 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잘하고 있으며, 그 사이사이에 저에게 왔던 어려운 일들도 쉽지는 않았지만 큰 문제 없이 잘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단주를 응원해주고 도와준 현명한 여자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제가 술잔을 한 번 잡는다면 머지않아 응급실에서 눈을 떴던 제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아가 더 악화된 중독 증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많은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루도 술잔 잡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이상 알코올 중독자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